자, 얘들아 좀만 힘내자. 좀만 힘내자. 얘들아 오늘 마지막이잖아. 우리 이제 더 이상 오전에 맞출 일이 없어. 그지? 영원히 안 맞출 수도 있지만 일단 오전에 맞출 일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휴머를 있어. 니들 때문이에요. 니들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어. 어제 추리원 쌤이랑 얘기하는데 추리원 쌤이 왜? 추리원 쌤이 갑자기 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도 내가 설명회 같은 걸 영상을 찍었잖아. 설명회 영상을 추리원 쌤이 보시다가 갑자기 작년 영상을 보셨대. 자, 집어넣자. 자, 그러더니 갑자기 나보고 쌤 작년 걸 보는데 쌤 작년엔 되게 젊으셨던데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년 사이에 폭삭 늙었대. 그래서 내가 작년 걸 찾아봤거든. 진짜 늙었더라고. 이들 때문에. 자, 218페이지. 단순계산 좀 풀어봅시다. 단순계산. 자, 단순계산 뭐 간단한 건 간단한데, 자 여기서 추가로 좀 아셔야 될 것. 우리 NPR이 당연히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는 분은 없겠죠, 그죠? 근데 NPR을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NPR을 당연히 N부터 쭉 알게를 나열한 거잖아, 맞지? 이걸 이렇게 써도 되지. N팩을 뭘로 나눴다? 뭘로 나눴다? R 팩토리얼로 N-R 팩토리얼로 나눴다라고 계산을 하셔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래도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맞죠? 자, 실제로 저렇게 계산하는 사람 있어, 없어? 없지. 저걸 누가 저렇게 계산해? 그지? 근데 저렇게 계산해야 될 일이 가끔 있습니다. 언제? 증명할 때. 조합이나 순열의 성질 같은 걸 증명할 땐 저렇게 써놓고 증명하는 게 훨씬 빨라요. 정확하고. 오케이? 딱 그때만 씁니다. 아시겠죠? 그럼 NCR은 어떻게 적을 수 있어? NCR은 뭐야? NPR을 뭐 한 거야? 깐 거야. 뭘로? R팩으로 깐 거지. 맞지? 그럼 요 자리에 요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자 N 팩토리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뭔 짓을 할지 좀 이따 해봅시다. 자, 일단 218페이지 1번 옳지 않은 계산을 고르면 해야 되니? 니들 알아서 해라. 알겠지? 눈으로 풀까? 눈으로. 1번 맞죠? 그죠? 2번 맞죠? 9872 맞지? 3번 맞아 틀려? 맞지? 4번 6P 61 C죠? 이거 4번이 틀렸네요. 4번 6팩이니까 얼마냐? 120번 720이겠네. 그지? 자, 근데 이제 2번 같은 애들이 나와요. 2번 같은 애들이. 2번. 자,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좀 이상한 놈이야. n 곱하기 자, n-1p r-1이 npr과 똑같니? 이런 걸 물어봤어. 자, 방법 1 그냥 숫자 아무거나 쑤셔넣어 보시면 되겠죠. 그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야만적이잖아, 그지? 그리고 그걸 떠나서 재수없게 내가 집어넣은 숫자에서 맞았는데 다른 데는 틀릴 수도 없잖아요.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판단할 때 요걸 쓰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표현을 바꿔볼게요. n-1p r-1은 어떻게 적을 수 있겠어? 자, 분자엔 뭐가 와? n-1 팩토리얼이 오면 돼. 맞아? 분모엔 뭐가 오면 되겠어? 너네 둘 뭐 한 거? 뺀 거. n-r. 그지? 빼면 뭐만 남아? n-r 팩토리얼만 남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다 뭐 곱하면 돼? n 곱하면 돼. 돼? 자, 근데 요거 그러면 당연히 요거 분자에 곱해야 되니까 분자를 뭘로 고칠 수 있겠어? 분모는 그대로 n-r 팩일 거고. 자, 분자가 뭘로 변하겠니? n 팩으로 변하겠지. 어이쿠 이거 NPR이랑 어때? 어때? 똑같네? 아, 그러니까 기억은 맞을 수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시면 돼요.
다 저렇게 쓰면 간단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친구들만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NPR은 n 곱하기 n-1 곱하기 또르르 어디에서 어디까지? n-r까지 곱한 거네. 자, 맞아 틀려? 틀렸지? n-r에 뭘 붙여줘야 돼 마지막에? 뭘로 끝나야 돼? 항상 n-r 플러스 1로 끝나셔야 돼. 맞죠? 7T3 같은 거 계산한다고요? 7, 6 어디서 끝나야 돼? 5에서 끝나야 되지. 그지? 4에서 끝나는 거 아니죠? 그죠? 맞죠? 니은 틀렸어. 이건 n-1pr 더하기 r 곱하기 npr-1은 npr. 되세요? 자, 이거 그러면 판단이 바로 서면 좋은데 그게 안 서면 빨리 뭐 하라고? 고쳐보라고. 맞지? 자, 그럼 얘 고치면 어떻게 돼? 분자엔 n-1 팩토리얼. 자, 분모에 뭐가 오면 돼? 너네들 뭐 한 거? 뺀 거. 맞지? n-r-1 팩토리얼이 옵니다. 자, 여기다가 자, 뭘 곱할 거야? r 곱하기 그냥 바로 적을게. 괜찮지? 분자의 n팩 분모엔 n 마이너스 r 플러스 1 팩토리얼. 여기다가 뭐 곱한 거야? r 곱한 거야. 맞지? 되지? 자, 지금 분모가 어때? 같아 달라? 다르죠? 그래서 분모부터 똑같이 한번 맞춰볼까요? 분모부터. 아니 분자부터 맞춰도 되는데 뭐부터 맞춰볼까? 분모부터 맞춰볼까? 자, 그럼 분모가 이렇게 적을 수 있어. 분모는 얘는 n-r-1에다가 뭐 곱한 거니? n-r이랑 맞죠? n-r 플러스 1까지 곱해놓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n-r-1 팩토리얼로 뭐 할 수 있겠어? 풀 수 있어요. 오케이? 괜찮나요? 분해. 자, 분자도 한번 묶어볼까? 자, 얘네 둘은 그럼 뭘로 묶을 수 있겠어? 혜민아 뭘로 묶을 수 있겠어? n-1 팩으로 묶을 수 있다는 거 이해돼? 이해돼 안 돼? 됐어? 그래서 얘를 n-1 팩으로 묶습니다. 자, 그럼 남은 것만 써볼까요? 자, 여기 뭐가 남아요? 1이요. 다 갖다 썼으니까. 맞지? 여기 뭐가 남아? n-r과 n-r 플러스 1이 남아요. 자, 너 분해해. 자, 뭐가 남아? n 남겠지. 뭐가 남아? 이제 r 하나 남겠지. 이렇게 쓰시면 된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충분히 통분해서 계산을만 해야 안 해? 하죠? 통분 한번 해볼까요? n-r 곱하기 n-r 플러스 1. 네. 자, 여긴 그냥 그대로 nr. 자, 여기는 뭐야? 전개해서 한번 써볼까? 자,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r 플러스 1n. 그 다음에 플러스 r제곱 마이너스 r. 여기다가 nr 더한 거죠. 괜찮습니까? 통분. 그죠? 자, 그러면 여기 nr 계산되면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r 플러스 1 이렇게 변합니다. 맞나요? 왜 r이 줄어니? 자, 마이너스 r 플러스 1 이렇게 변합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자, 혹시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지? 그지? 되지 않니?
되죠? 그죠? 자, 그러면 근데 우변에 있는 친구 생각해서 비교해 보시면 자, 우변은 뭐예요? n-r 팩토리얼인데 n 팩토리얼이에요. 됐습니까? 자, n-r 팩과 요거랑 요거 계산하면 n-r만 남겠지. 그지? 자, 여기 n-r도 여기 있으니까 지울게. 괜찮지? 됐지? 자, 그다음 n-1팩과 얘 계산하면 n만 남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결과론적으로 얘랑 얘랑 똑같아 하고 물어본 거야. 맞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당연히 안 똑같지 않겠냐? 양변이 어떻게 똑같아? 얘랑 똑같다고? 이거 계산하면 n만 남는다고? 그럴 리가 있어 없어? 없지? 그지? 그래서 틀린 거야. 오케이? 맞죠? 이런 거 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고. 여기 재수 좋게 아래다가 적당한 숫자 집어넣고 뭐 집어넣을까? 아래다가 뭐 집어넣을까? 아래다가 1 집어넣잖아요. 똑같아져요. 그죠? 오! 아무 생각 없이 아래다 1 집어넣고 풀었잖아? 그럼 디귿 오 맞네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이해됐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아래 2만 돼도 달라져. 선생님, 그건 제가 적당히 알아서 하겠죠. 그럼 위험을 감수하지 말자고.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리을. 자, n 곱하기 n-1c r-1은 r 곱하기 ncr. 자, 그럼 좌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좌변부터. 자, 얘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 자, 분모에는 너네 둘 뺀 거 n-r 팩 맞죠? 자, 그 다음 옆에 또 뭐 적어야 돼? 얘는 조합이니까 r-1팩도 적으셔야 돼요. 자, 분자에 뭐가 와? n-1팩이 오겠죠. 괜찮아? 자, 여기다 n 곱했으니까 이거 그냥 n팩으로 내가 바꿔 적어도 되겠니? n팩. 괜찮니? 자, 그럼 우변 한번 적어볼까? 우변. 자, 얘는 ncr 적어보면 분자에 n팩, 분모에 뭐가 와? n-r팩. 그 다음 r팩 올 거야. 맞아? 그지? 자, 근데 여기다 이번에 뭘 곱하겠대? r을 곱하겠대. 맞지? 그러면 요거 하나, r 하나 약분이 될 거 아니야. 맞지? 뭐만 남겠어? r-1 팩토리얼이 남는 거야. 맞습니까? 되었습니까? 자,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 같아졌네요. 네, 그러니까 얘는 같은 겁니다. 이해되었을까요? 자, 미음 n-1cr 더하기 n-1c r-1은 ncr. 자, 그럼 얘부터 좌변부터 한번 적어볼까? 자, 이거 어떻게 적어야 돼? 이거 고쳐 적어야 돼. 자, 분자에 n-1팩. 자, 분모에 뭐가 와? 뺀 거 n-r-1팩 그리고 r팩. 맞죠? 자, 이놈은 분자에 똑같이 n-1팩. 자, 분모에 뭐가 와? 너네 둘 뺀 거 뭐야? n-r팩. 그 다음에 r-1팩. 됐니? 자, 얘네 뭐 할 필요가 생겼어? 통분할 필요가 생기지 않았니? 맞지? 자, 그럼 얘를 얘로 맞춰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뭐 곱해주면 될까? 민아 뭐 곱해야 될까? 얘랑 얘 분모 맞춰준다 치면 여기다가 뭐 곱해야 될까? 분모 분자.
모르겠어? n-r 곱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얘가 뭐가 돼? n-r 팩토리얼이 된대. 뭔 말인지 이해됐어? 팩토리얼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뭔 말인지 납득됐니? 그러면 앞에 놈은 자 분모 분자의 n-r을 곱해서 정리하면 r팩 분의 자 n-1팩 곱하기 n-r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뒤에 놈은요. 자 얘 이제 맞추려면 n-r팩은 그대로 있고 얘를 뭘로 맞춰야 돼? r팩으로 맞춰야겠지. 그럼 분모 분자에 뭐 곱하면 되겠어? 그렇지 r 곱하면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n-r팩 곱하기 r팩 분의 자, 여기다가 r 곱했으니까 n-1팩 곱하기 r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제 분모 똑같아졌지? 분자끼리 더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 공통인 거 뭐가 보여? n-1팩 보이지 않냐? 그러면 얘네로 묶고 너네 둘끼리만 뭐하면 되겠어? 더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분자 뭐가 되겠어? 분자 더하면 n-1팩 곱하기 너네 둘 더하면 뭐야? 이거 뭐야 사실? n팩이지 n팩. 아 그지? 자 분모는 뭐야? n-r팩 r팩이죠. 자 이거 최종적으로 n팩으로 정리하고 나면 ncr이랑 어때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네? 어이구 그러니까 미운도 많네.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원리적인 건 다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그러면 3번 같은 거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야? 아빠 뭐하래? 증명하래. 그지? 됐니? 요거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놓고 물어봐 시험에서. 이해되셨어요? 그럼 자 첫 번째 n-1cr을 우리가 뭘로 적어야 돼? 이렇게 바꿔 적으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분자에 와야 될 게 당연히 뭐겠어? n팩이야 n-1팩이야. n-1팩인 거 보이지? 자, 3, 4, 5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얘를 방금 전처럼 뭐 해놨어요? 분모를 어떻게 해놨어? 똑같이 맞춰놨지. 통분을 해놨지. 맞지? 자 분모 분자에 뭐 곱한 거야? 요거 첫 번째 놈에다가 n-r 곱한 거야. 맞지? 자 그럼 나에 와야 될 식이 뭐겠어? n-r이야. 답은 3번밖에 없어.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할 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되셨나요? 자, 어? 3번 뭐라고? 3번은 풀만하지 않냐? 2번이 더 어려워요. 이걸 다 해야 되니까 여러 개에 대해서. 하나 정도는 하나면 금방 하지. 그지? 근데 이걸 몇 번 해야 되니까 5번 해야 되니까 빡센 거지 계산이. 그지? 뭐 어쩌겠어. 해야지. 자, 근데 이거를 지금 했던 거를 이렇게 수식으로 증명하는 거 말고 말로써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게 4번이에요. 오케이? 뭐라고? 4번 한번 해볼까? n명 중에 r명을 고를 거래. 조합의 수 ncr이 두 조합의 수의 합으로 나타낼 거래. 자, n명 중에 r명을 택하는 경우의 수. 아야. 이게 제일 좋아. 이것저것 써놓는 거. 나무로 된 게 제일 좋아. 4번. 자, 그래서 이걸 말로써 증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n명 중에 r명을 택하는 경우 ncr은요. 자, 아마 방금 했던 미음일 겁니다. 옆에 3번에 했던 거. 그죠? 근데 저거를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어요. 자, 특정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r명, r-1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하는 경우는 이거겠지. 그지? 한 명을 제거한 거야. 괜찮니? 얘랑 n명 중에서
특정한 한 명을 선택을 하고 나머지 n-1명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해야겠니? 우린 총 몇 명 뽑아야 돼? R명 뽑아야 되는데 방금 뭐 해놨어? 한 명 뽑아놨잖아. 맞지? 맞지? 그죠? 한 명을 뽑아놨으니까 n-1명 중에 몇 명 뽑으면 되겠어? R-1명을 고르면 되지 않겠냐 이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됐니? 자, 요거 두 개를 더하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베스킨라빈스를 먹어요. 베스킨라빈스. 선 한 가지 맛 중에 골라야 돼. 그지? 근데 이 중에 31가지 맛 중에 내가 뭐 먹는다고 쳤다. 민트 초코? 자꾸 그런 근본 없는 맛을 부르지 말라니까. 나는 누가 나랑 같이 먹는데 민초를 넣는다. 그리고 내 아이스크림 민초가 묻는다. 그거 자체가 싫어. 그걸 안 먹는 걸 떠나서. 민초 좋아해? 안 좋아해? 민초 좋아해? 안 좋아해? 다 입맛이 근본이 있다. 그치? S방은 훌륭하다. 그지? 민초 좋아해? 좋아해? 나가.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나는 어때? 난 민초가 너무 싫어. 극혐해. 그지? 그래서 나는 민초를 빼고 고를 거야. 그지? 그게 이거예요. n-1CR. 민초를 제외한 나머지 한 5가지 맛을 고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요 안에는 분명히 뭐가 들어있을 거야? 민초를 고르는 경우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지. 저기 지민이 같은 경우는 민초를 좋아한대. 민초를 넣고 시작하겠죠. 그죠? 그러면 민초를 빼고 이제 민초를 골라놨으니까 고른 민초를 제외하고 나머지 몇 가지 맛을 고르면 되겠어? 4가지 맛을 고르면 될 거야. 그게 이거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얘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않겠냐 이거야. 민초를 포함하는 경우, 포함하지 않는 경우, 민초를 포함하는 경우. 요거 두 개를. 뭔 말인지 이해됐니? 요걸 말로써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었어? 직관적으로 듣고 보니 그렇네, 똑같겠네 라는 게 생각이 되시죠? 그죠? 그 증명 방법이 2가지예요. 이렇게 수식으로 쭉 밀어붙여서 증명하는 방법. 오케이? 직관적인 대신에 해야 될 계산이 맞아요. 논리로 증명하는 거. 당연히 그렇지 않겠니? 하고 설명해 주는 거. 오케이? 자, 시험에 뭐가 나와? 몰라. 씨, 내가 어떻게 알아? 둘 다 나와. 지금 보면 알겠지. 그지? 아시겠죠? 교과서에도 둘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 나와 있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방법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때 맨날 나오는 게 민초코 얘기긴 해. 정확히 말하면 민초가 아니라 베라이기가 맨날 아이스크림을 고르는데 31가지 맛 중에 5가지를 고를 거예요. 그거 베라 아니에요. 그지?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가나다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각각 구해졌죠. 그죠? 방금 내가 말하면서 다 나왔죠. 그거 여러분이 한번 채워보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NCR을 그래서 두 조합의 합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나타내니? 자, 그럼 이의 결과를 이용해서 마지막 자, 뭘 구하래? 8C 0 더하기 9C 1 더하기 10C 2 더하기 11C 3 더하기 12C 4를 더하래. 맞죠? 자, 그러면 요거 n-1CR과 n-1CR-1을 계산하면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모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9C 0이면 계산하기가 참 편하지 않을까? 뭔 말인지 이해되니? 어차피 8C0, 9C0 어때? 똑같이 얼마야? 1이죠. 그죠? NC0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살짝쿵 9C0으로 고쳐도 계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겠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적어놓고 나니까 자, 위의 결과를 그대로 쓰면 자, 9C0이랑 9C1을 더하면 얘가 결과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10C1이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그냥 위에 거 숫자 그대로 받아 적은 거야. 대입만 해서. 맞지? 자, 그럼 이제 10C1이랑 10C2를 얘네를 더하면 뭐가 나오겠어? 아! 그치. 11C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2가 나온다는 거 아시겠어요? 나 되었어요? 그지? 그럼 11C2랑 11C3을 더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요거는 12C3이 나오겠네. 맞지? 자, 그럼 얘랑 더하면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이 뭐가 되겠어? 13C4가 나오겠네. 아!
그러니까 이걸 진짜로 다 계산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야? 이것만 계산하라는 거야. 저 정도는 계산할 수 있잖아. 뭔 말인지 납득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암기를 하고 계실 필요도 없어요. 저건 교육과정 안에 있는 필수 공식까지는 아니에요. 저걸 몰라? 모르면 뒤져.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자,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를 던져주고 얘에 대한 힌트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해봐 하는 이런 문제는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거든. 알겠지? 그때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그럼 요건 왜 나왔다? 민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민초. 이제 너는 얘야. 너는 얘야. 민초 고르는 거. 오른쪽. 자, 나는 누구야? 난 이쪽이야.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5번. 가볍게 봅시다. NC n-3이 얼마래? 20이래. 자, 그럼 이거 빨리 고쳐야 되지. 이거 계산할 수는 없잖아. 그지? 뭘로 고쳐? NC 3으로 고치면 돼. 자, NC 3이 얼마인 걸 고르란 거야? 20인 걸 고르란 거야. 자, N이 얼마면 되겠어? 얼마면 되겠어? 6 정도 되면 되나? 6이면 딱 20 나오네. 그죠? 맞죠? 이해되셨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풀 때요. 그냥 팁, 그냥 계산 팁. 알겠지? 20이 뭐야? 이거 뭐야? 그치? 그냥 나 다 곱하기 5라고 적을게. 괜찮니? 그러면 이 정도는 유추할 수 있어. 이게 얼마인지 한 방에 때려 맞추는 건 불가능할지. 물론 결과를 열심히 외워도 여러분들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결과를 혹시나 이거 굳이 일일이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잘 없잖아. 그지? 안 외우고 계시면 이 정도 추론은 할 수 있어요. 아, N은 무조건 뭐보다 클 것이다? 5보다는 분명히 커야 된다. 왜? 얘도 소수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얘는 약분의 결과로 나오는 친구가 아닐 거라고. 맞지 않니? 그러니까 분명히 중간에 뭐는 한 번 들어있었어야 돼. 5는 한 번 들어있었어야 돼. 맞지? 그러니까 5보단 크겠지 뭐 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4를 대입해보는 멍청한 짓은 하지 말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앞에 되셨죠? 그 다음에 5 대입해보고 아니네 6 대입해보고 맞네? 이런 거 하셔도 괜찮다.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6번 자, NPR이 840 NCR은 35일 때. 자, N 플러스 R이 뭔지 물어봤어. 맞지? 자, 그럼 여기서 NPR이랑 NCR을 동시에 알려줬으면 우리가 이건 빨리 추론할 수 있는데 R은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R이 왜? 얘를 R 팩토리얼로 나눈 게 얘잖아. 맞지? 얘를 얼마로 나눠야 35가 나오겠어? 얼마냐? 24냐? 그럼 24는 몇 팩토리얼이냐? 네, 그럼 4R이 4겠네. 이 정도는 빨리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을까요? R이 4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까랑 똑같아요. 자, 얘가 4니까 NP4가 뭐가 되는? 840다는 또는 NC4가 뭐가 되는? 35 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 기준으로 할래? 얘 기준으로 할래? 나는 얘 기준으로 해봐도 될까? 얘가 숫자가 더 어떠니까? 4배. 맞지? 그러면 이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그러면 4, 5, 6 막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되겠군이 아니라 집어넣을 거면 몇부터 집어넣어야 돼? 얘가 몇 곱하기 몇이야? 35가 7 곱하기 5잖아. 맞지? 그럼 최소한 요거 계산하는 과정에 분자에 뭐가 한 번은 들어있었다는 뜻이야. 그럼 7부터 시작해보는 게 낫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7C4를 계산합니다. 그럼 7C3이죠. 계산해보면 얼마야? 이거 딱 30. 답이 7이라는 게 아니라 n이 7이라는 거 알죠? 그죠? 아름다운 거 구하셔야 돼요.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구해놨지. 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7번 NP 더하기 NC3이 3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자, 얘는 뭔가 우리가 해낼 방법이 있을까?
할 방법이 있을까? 더했잖아. 그지? 더하면 뭐 인수 보고 추론할 수 있을까? 없죠. 그죠? 그럼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대입하세요. 객관식이잖아요. 그죠? 5부터 대입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5 대입하면 얼마야? 20 더하기 10 30 답 나와. 그지? 왜냐면 무슨 수니까? n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끼켜야 무슨 수니까? 자연수니까. 자연수 정도는 그냥 대입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애초에 수능 평가원에서도 자연수 조건이 나오면 대입해서 풀어요. 고3들도.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야? 이걸 방정식 형태로 쭉 나열해서 적어도 괜찮아요. 오케이? NP는 뭐라고 적을 수 있겠어? NP는 n 곱하기 뭐? n-1. 자, NC3은 뭐라고 적을 수 있겠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나누기 얼마? 6. 자, 너네 둘을 뭐 했더니? 더했더니 30이 나왔다. n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지. 저거 인수분해해서 풀라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오케이? 뭐가 편해? 대입하자. 알겠지? 대입하자. 그러니까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커지면 인수분해가 더 편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7230 막 이렇게 나와. 더했더니 7230 아 그러면 대입할 숫자의 수보분이 너무 커지고 계산도 짜증나지니까 그지? 그때 인수분해를 그냥 한번 해보지 뭐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그죠? 겨우 30 정도에 그런 짓은 하지 마. 오케이? 자 다음 226페이지 교란순열입니다. 교란순열 하면 아마 경우수 색칠 하면 끝인데 행렬? 네, 해야죠. 다는 못할 것 같긴 해. 근데 솔직히 행렬은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그대가 사칙연산을 할 줄 아십니까? 혹시 돌고래보다 지능이 높으십니까? 약간 이런 거 물어보는 그런 파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 않냐? 솔직히. 아니 근데 어려운 건 좀 할 거야. 알아두면 그러니까 교과서에 없지만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리가 몇 가지 있어요. 케일리 해밀턴 들어본 거. 들어봤어? 케일리 해밀턴? 케일리 해밀턴이나 아니면은 뭐 영인자나 이런 거 교과서에 영인자는 아마 교과서에 나와 있을 거야. 제로 디비전. 이런 내용들은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거든요. 진입반응 같은 거 할 때. 그 내용만 조금 하고 나머지 행렬 덧셈이 뭐고 곱셈이 뭐고 이런 건 혹시 자 잠깐만 그냥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내가 설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궁금해서. 자, 저 행렬 덧셈 할 줄 모릅니다. 자, 저 곱셈 잘 안 배웠어? 해줄게. 알겠지? 아니 근데 진짜 들어보면 개 쉬워. 알겠지? 진짜 내가 괜히 돌고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자, 교란순열입니다. 교란순열. 생각해보니까 돌고래 귀엽지 않니? 돌고래면 나름 칭찬이 아닐까? 이게 칭찬이야 뭐야? 뭐야 이게? 카피바라? 카피바라 처음 들어봤어. 나는 살면서 들어봤던 뭐 닮았다는 항상 공룡과의 연관이 돼 있어. 그러니까 공룡이 그러니까 비무빙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양심이 있어, 알겠지? 내가 살면서 가장 많이 닮았던 얘기, 닮은 거 들었다는 얘기. 크롱 닮았다. 크롱을 닮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고. 나름 공룡상이야. 난 내가 공룡 막 이런 사람이랑 닮았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어. 나도 양심이 있어, 알겠지? 크롱상이네, 크롱. 자, 아무튼 교란순열 봅시다. 교란순열. 자, 교란순열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A, B, C, D 사람이 4명이 있어요. 4명. A, B, C, D 4명이 있어. 자, 얘네가 G 가방을 들고 온 거야. A, B, C, D.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너네 혹시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멍청한 짓이야. 수능 시험 볼 때 가방 어떻게 하는지 아니? 수능 시험 볼 때. 가방을 싹 다 뒤에다 갖다 놓고요. 수능 시험 날에는 참고로 여러분 필통도 위에다 못 놓습니다. 책상 위에 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놓을 수 있는 거 보온병이랑 보온병 뭐 마실 거 물은 마셔야 돼요. 100분짜리 시험이다 보니 보온병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 필기구 가져간 필기구도 못 씁니다. 수능 당일날 샤프랑 컴사를 나눠줘요. 그 외에 볼펜 이런 거 못 써요. 일체 사용할 수 없어요. 쓸 수 있는 거 지우개 본인이 가져간 지우개. 샤프심도 샤프심 통을 꺼내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쉬는 시간에 샤프심 그 샤프잖아. 수능 샤프를 줘. 거기다가 샤프심만 넣을 수 있어. 샤프심 통은 못 꺼내. 거의 모든 게 불가능해. 그 다음에 당 떨어지니까 먹을 수 있는 초콜릿 같은 거 그것도 포장 다 까놔야 돼. 포장된 건 올려놓을 수 없어요. 거기 뭐가 적혀있을 수도 있어.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도시락 수능날 알지? 도시락도 싸가야 돼. 도시락 싸. 너 급식 안 줘? 나 도시락 싸가야 돼. 그렇지? 왜? 에너지 드링크 되냐고요? 될걸요? 아마 될걸요. 근데 수능 날은 에너지 드링크 마시면 안 돼. 수능 한 달 전부터 커피 같은 거 다 끊어야 돼. 아니 왜냐면 수능 당일날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잖아. 그러면 카페인에 무슨 작용이 있어? 이뇨작용이 있다는 거 배웠어? 그럼 화장실을 가고 싶어져요. 근데 수학 시험 몇 분 봐? 100분 봐. 100분 동안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고 버텨야 돼. 너네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제 물만 마시고 그러면은 버틸 수 있는데 카페인, 커피 같은 걸 마시기 시작하면 그게 잘 안 버텨져. 그지? 근데 수능 날에는 또 그냥 모의고사 때는 그냥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면 끝이거든. 근데 수능 날은 중요한 날이잖아.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금속 탐지기로 검사를 해. 이 새끼가 화장실에다 뭐 숨겨놨다가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지? 검사 같은 걸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 화장실 갔다 오는데 남자애들도 5분 이상은 소요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100분짜리 시험에서 5분을 까먹는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큰 디메리트거든. 그렇지 않니? 5분 동안 목숨 걸고 집중하면 한 문제 정도 더 풀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수능 당일날엔 에너지 드링크 안 마시는 게 좋아요. 나는 그래서 수능 한 달 전에 물도 100분 동안은 물도 안 마시는 연습을 했어. 화장실 가는 게 좋아. 수학도 그런데 국어, 영어 같은 건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조금 시간이 타이트하잖아요. 시간 안에 다 풀기만 해도 꽤 잘하는 애들이잖아. 맞지?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어? 잘 안 되지. 그치? 아니 뭐 네가 못해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 45문제를 80분 동안 풀어낸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촉박한 작업이야. 그지? 시간이 촉박해요 되게. 그래서 오지간하면 화장실 안 가게끔 세팅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수능 시험 날이야. 그래서 새끼들이 가방을 들고 가서 뒤에다가 다 던져놨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제 잔스포츠가 4개가 있었던 거지. 너네 잔스포츠 많이 쓰잖아. 그지? 가방 브랜드 얀스포츠인가? 잔스포츠 맞지? 잔스포츠 많이 쓰잖아. 똑같은 게 4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수능 끝나고 가방을 들고 집에 가야 되잖아. 그지? 얘네가 4개가 섞인 거예요. 남의 걸 들고 가버리고. 자, 그럴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해보세요. 뭐 이런 문제가 나와요. 멍청한 새끼들이죠. 한번 열어서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또 대표적인 예시로는 선물 교환식 같은 거. 선물 교환 ABCD가 선물을 4개를 들고 왔어. 근데 지가 들고 온 걸 지가 가져갈 수는 없잖아. 그지? 남이 들고 온 선물을 가져가야 되잖아. 그지? 그런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뭐 이런 게 나와요. 오케이? 자, 근데 그런 걸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자, 생각을 해봐. 너네 이거 덧셈, 뺄셈, 곱셈 같은 것만 써서 풀 수 있겠니? 풀 수 있을까? 자, 그럼 저거 곱셈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거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두가 자기 걸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빼야 될 경우의 수가 진짜 복잡하게 나와. 그죠? 일단 전체 경우의 수 4팩에서 한번 계산하는 거 보여줘요. 자, 전체 경우의 수 4팩. 그죠? 자, 여기서 A가 지 걸 들고 갔어. 그지? 그럼 나머지 셋은 남의 거 들고 가요. A가 지 걸 들고 나머지 3팩. 그럼 B가 지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맞지? 근데 이 안엔 분명히 A가 지 걸 들고 가면서 B도 지 걸 들고 가는 경우가 섞여있어 안 섞여있어? 섞여있지. 그거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또 더하고. 그럼 또 겹치는 거 생기니까 또 빼고. 마지막에 또 더하고. 이 지 걸을 반복해야 돼. 할 수 있는데 계산이 어때? 너무 복잡하고 짜증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해지고 짜증날 때는 그냥 그림 그리는 게 낫습니다. 무슨 그림? 수영. 오케이. 그래서 A, B, C, D가 각각 여기다가 그려볼게. 자, B를 가져가는 경우, A가 B를 가져가는 경우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오케이. 자, A가 B를 가져가면, 자, B는 누구를 가져갈 수 있어? B는 A, C, D 중에 하나 가져가면 되겠죠. 그죠? 일단 다 표시해 놓을게요. A, C.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요 첫 번째 경우부터 해보면 이제 남은 거 뭐야? C랑 D지. 그럼 반드시 어떻게 가져가야 돼? 지 거 아닌 거 가져가려면? 그치, D, C밖에 없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C가 지 걸 가져갔어. 자, 남은 거 뭐야? A랑 D지. 그럼 가능한 경우의 수 뭐밖에 없어? D, A밖에 없어요. A, D는 D가 지 걸 가져가 버립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B, D면 남은 거 A, C잖아. 그지? 자, A, C는 가능한 경우가 뭐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어. C, A는 안 되잖아. 그지? 경우의 수 총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네. 그지? 자, 밑에서 A가 C를 가져갔어요. 자, 그럼 B가 가져갈 수 있는 거 뭐 있어? 이제 뭐 있어? A랑 D 있죠? 그죠? A, B. 자, 그럼 B가 A 가져갔어. 자, 남은 거 뭐 있어? B랑 D 남았지? 맞지? 자, 그럼 D, B밖에 안 되겠네. 됐니? 자, 그 다음에 C가 D를 가져갔어. B가 D를 가져갔어. 자, 남은 거 뭐 남았어? A랑 D 남았지? 그럼 얘는 두 가지 가능하겠네. 자, 뭐랑 뭐? A, B 둘 다 가능하겠네. B, A도 가능하겠네. 자, 이렇게 몇 가지? 3가지. 여기까지 써놓고 보니까 맨 밑에서 몇 가지 나올 것 같아? 3가지 나올 것 같지 않아? 그지? 총 3가지가 나오고. 그럼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야? 9가지가 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었을까요? 되었을까요? 저게 나아. 저게 나아. 아까 그 계산을 하는 거보다.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이거는 항상 누구에 따라 결정되냐면 경우의 수가 그냥 저 인원수에 따라 결정돼요. 인원수에 따라. 뭔 말인지 이해되었어요? 제일 베스트는 이것조차도 그리기가 좀 시간이 아깝다 싶으시면 그냥 결론을 외워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지 거 아닌 거 가져가는 것 경우의 수를 교란순열이라고 불러요. 교란순열. 오케이? 자, 그러면 그냥 외웁시다. 우리는. 아시겠죠? 자, 여기 밑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자, 2개짜리 교란순열은 몇 개야? 1개야. A, B 2명 있으면 지 거 아닌 거 가져가는 경우는 1개밖에 없겠죠. 자, 3명짜리는 A, B, C 3명 있어. 2개예요. 그려보시면 나와요. 아시겠죠? 자, 4명짜리는 방금 했다시피 몇 개가 나와? 총 9개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5개짜리는 특정 자사고 아니면 잘 안 나와요. 오케이? 그래도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한번 외워는 둡시다. 아시겠죠? 43일. 오케이? 자, 요거 외워놓은 상태로 풀 거예요. 나는. 아시겠죠? 너희들은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걸 시험장에서 일일이 그리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라먹혀요. 맞죠? 그냥 외우세요. 오케이? 자, 1번. 페이지 1번. 자, 어느 고등학교의 방과후 수업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4과목의 수업을 A반과 B반에서 진행할 건데 A반의 시간표가 정해졌을 때 B반의 수업 시간표를 정하는 방법의 수는 단 뒤에 뭐가 붙어있어? 같은 교시에 A반과 B반의 수업은 다른 과목이 진행된다. 자, 그럼 1교시에 뭐가 오면 안 돼? 국어 오면 안 되는 거지. 2교시엔 영어 오면 안 되는 거지. 3교시엔 수학 오면 안 되는 거지. 4교시엔 과학 오면 안 되는 거지. 자, 이거랑 어때? 상황이? 똑같은 거 보여? 그냥 문자 종류랑 이거 A, B, C, D만 바뀌어 있는 거다. 맞지?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럼 이거 뭐야? 교란순열인 거야. 자, 그럼 몇 개짜리? 4개짜리 교란순열이에요. 답이 얼마겠어요? 그래. 외워놓으면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2번 6명의 학생이 자신의 이름표를 상자 속에 1개씩 넣고 골고루 섞은 다음 상자에서 각자 1개의 이름표를 임의로 꺼낼 때 6명 중에 3명만 자기 이름표를 꺼낼 거네. 그럼 반대로 말하면 3명은 누구의 이름표를 꺼내? 자기 게 아닌 걸 꺼내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너네 같으면 누구부터 처리할래? 나는 지 거 뽑을 사람부터 처리할 것 같아. 괜찮니? 당연히 반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지 걸 뽑을 애들 몇 명을 골라? 3명. 그럼 얘네들은 지 걸 뽑은 거야. 맞지?
자, 그럼 남은 3명은 자기 걸 뽑으면 안 됩니다. 무슨 순열이에요? 교란 순열인 거 이해되세요? 자, 3명짜리 몇 개라 그랬어? 네, 곱하기 2. 이렇게 풀라는 거야. 그냥 외워놓고. 1, 2, 9, 44. 이게 외우기 막 미친 듯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 그지? 자, 3번. 두 지역 A, B를 연결하는 버스 노선이 4개가 있대. 4명의 학생이 A 지역에서 출발하여 서로 다른 버스 노선을 이용하여 A 지역에 갔다가 B 지역에 갔다가 서로 다른 버스 노선을 이용하여 A 지역으로 돌아올 때 4명이 이용한 버스 노선의 경우의 수는 단 4명 모두 각각 갈 때와 올 때 이용한 버스 노선이 다르다. 맞니? 자, 그럼 일단 갈 때는 간단해. 갈 때는 그냥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4개의 서로 다른 버스 노선을 서로 다르게 이용해서 갈 거라며. 몇 팩? 3팩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문제는 어디야? 올 때야. 올 때는 갔을 때 탔던 버스 노선을 타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예를 들면 A라는 놈이 A라는 노선을 골랐고 이렇게 골랐다고 쳐보자. 그럼 올 때는 A를 고르면 된다 안 된다? B 고르면 된다 안 된다? C 고르면 된다 안 된다? D 고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 무슨 순열이야? 그런 순열이네 이거. 몇 개짜리? 4개짜리.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온다고? 곱하기 9. 끝. 이렇게 외워서 풀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파악만 하시면 돼요. 파악만. 아, 이게 교란 순열이구나. 파악하면 어차피 2는 안 나와요. 2짜리는 안 나오고요. 당연히 3짜리 아니면 4짜리가 나올 겁니다. 5짜리도 거의 안 나와요. 오케이. 자, 됐을까요? 4번 A, B, C, D 5명이 다음과 같은 자리에 앉을 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자, A와 E 중 적어도 하나는 양 끝자리에 한번 앉아봐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 B, C, D는 각각 2, 3, 4가 적힌 자리에 앉는다 라고 했어요. 괜찮니? 그러면 적어도 하나? 빼야 되나? 근데 뺄 생각을 하면 나 때문에 조금 걸리지 않니? 그지? 그럼 그냥 이건 더 해볼까 한번? 더 해볼까? 그러면 A와 E 중 한 명만 양 끝에 가서 앉는 경우부터 한번 해볼까요? 한 명? 한 명부터 해볼까? 양쪽 다 양 끝에 앉는 경우. 한 명부터 해볼까? 자, 그러면 예를 들면 A가 양 끝에 앉았어요. 양 끝 중에 하나에 앉았어요. A만 앉은 거야. 알겠지? 됐니? 자, 그러면 A가 올 수 있는 자리가 둘 중에 하나니까 2 곱하기. 괜찮죠? 왼쪽 끝이 오도 되고 오른쪽 끝이 오도 되잖아. 그죠? 됐지?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한쪽 자리에 2가 오진 않을 거야.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양 끝에 오는 경우가 아니고 양 끝에 A가 오는 경우가 아니야. 맞지? 그럼 나머지 한쪽 끝에는 누가 와야 돼? B, C, D 중에 하나가 와야 돼. 맞니? 그럼 누가 왔다고 쳐볼까 일단? B가 한번 왔다고 쳐볼까? 근데 C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얼마? 3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3C1이라고 적어도 괜찮아. 다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사이에 C랑 D랑 누구를? E를 앉히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C는 몇 번 자리에 올 수 없어? 3번 자리에 올 수 없고 D는 4번 자리에 올 수 없어요. 맞니? 근데 E는 아무데나 와도 돼? 안 돼? 되지? 자, 얘네가 섞였어. 그럼 경우의 수가 복잡해 안 복잡해? 생각하기가 복잡하지 않니? 쉽니? 난 어려운데. 그지? 그럼 그냥 뭘 그리자고? 원리대로 뭘 그려? 수영도 그리는 거야. 알겠지? 뭐 어떻게 해? 자, 그럼 CD를 적당히 잘 놔볼게요. 자, 여기 첫 자리에 뭐가 오는 경우부터 해볼까? C 오는 경우부터 해볼까? 자, 그럼 요 두 번째 자리에 D 또는 E가 올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일단 이게 안 되긴 해요. 그죠? 네, 일단 왔다고 쳐볼게. 괜찮지? 자, 그러면 요 마지막 자리에 누가 와야 돼? E. 오케이, 얘는 오케이지.
그지? 자 근데 맨 마지막 자리 얘는 뭐가 와? D가 올 거 아니야. 돼 안 돼? 안 되지. 그건 나가. 자 그럼 요 두 번째 자리에 D가 왔어. 자 C, E 중에 여기 올 수 있는 놈은 뭐밖에 없어? E밖에 없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뭐 여기는 C로 확정. 자 그럼 맨 처음에 E가 왔어. 자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누구밖에 없어? 이거밖에 안 되겠네. 자 총 몇 가지 발생해? 세 가지 발생하네. 아니 까짓 거 이렇게 세면 된다고. 뭔 말인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덧셈 뺄셈을 하는 것도 물론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세야 될 게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하면 그냥 차라리 그냥 세버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럼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 발생해요? 세 가지씩 발생하겠네요. 곱하기 3. 괜찮니? 자 근데 여기 이렇게 하면 일단 A가 양끝 둘 중에 하나에 오는 경우는 다 센 거야. 맞지? 근데 A 대신에 뭐가 올 수도 있어? E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2까지. 요게 둘 중에 하나 양 끝에 A 또는 E가 오는 경우.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양 끝에 이번엔 A, E가 왔다고 쳐볼까요? 여기 E가 온 거야. 자 그러면 자 얘네 둘 서로 자리 바뀔 수 있어 없어? 있지?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 2 곱하기. 자 그럼 요 사이에는 이제 B, C, D가 오면 되는데 B, C, D가 2, 3, 4에 앉으면 안 된다면 아 이건 무슨 순열이야? 깔끔한 교란 순열이죠. 그죠? 곱하기 얼마 때리시면 되겠어요? 끝. 계산 니들이 하십시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교란 순열에 뭔가가 낑겨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수영도를 그리는 게 빨라요. 이걸 머리를 써서 막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거보다 그냥 그려서 세는 게 빨라. 알겠지? 자,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시험 때요. 특히나 학교 시험이 어려울 때 요 파트가 문제를 되게 어렵게 내는 경우가 많거든. 경우의 수에서. 그러면 경우의 수의 가장 고난도 문제는 어디서 나올까요? 자, 1번 순열에서 나온다. 2번 조합에서 나온다. 아니다. 순열 조합 같이 쓰는 거다. 뭐 어디서 나올까? 아니에요. 4번이에요. 4번. 닥치고 세야 되는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아, 진짜 아무것도 원리가 없거든. 그냥 세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여긴 안 넣어놨어. 여긴 안 넣어놨어. 근데 그런 문제는 일단 1차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편할까요? 포기하시면 심합니다. 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한 24개 정도를 경우를 일일이 세야 되거든. 기본적으로 한 24개에서 25개 정도 일일이 세야 되거든. 경우의 수도 간단한 게 안 나와.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와.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거 대치동 쪽 시험에 나온 거. 자 봐봐. 네가 들어야 되지 않겠니? 니네 학교 시험이 제일 어려운데. 이렇게 숫자 카드가 9개가 있어. 오케이? 자,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였냐면 처음에 아무 데서나 시작해도 된대. 아무 데서나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양옆에 있는 위아래 또는 그 양옆에 이웃한 카드를 뒤집을 거예요. 여길 뒤집으면 여기 또는 여길 뒤집으면 되고 그 다음엔 여기 또는 여길 뒤집으면 되고 만약에 여길 뒤집었으면 그 다음엔 요 상하좌우 4칸 중에 하나를 뒤집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옆에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면 계속 뒤집고 뒤집을 수 있는 게 없으면 그냥 끝내는 거래. 오케이? 자, 이 짓거리를 해서 모든 카드를 뒤집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해보세요. 이런 게 나왔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여기서 시작했어. 얘 뒤집고 얘 뒤집고 얘 뒤집고 얘 뒤집고 이렇게 뒤집으면 모든 카드가 다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뒤집을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제 모든 카드를 뒤집지 못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 경우의 수를 전부 다 구해보세요. 이렇게 작년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 너네 곱셈 덧셈으로 풀 수 있겠니? 당연히 못 풀어. 당연히. 어? 주관식이었어. 당연히 대치동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이 문제를 풀 때요. 이거 덧셈 곱셈으로 풀 수 있겠어요? 뭐야? 보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야 돼. 이건 세는 수밖에 없어. 참고로 나도 보자마자 셌어요. 그냥 포기, 바로 포기, 빠른 포기하고 그냥 셌어요. 세면 금방 나오면 생각보다. 그렇지. 근데 다 셀 필요는 없어. 그치, 맞아. 무슨 성 때문에? 경우의 수 유사성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는 거랑 여기 시작하는 거랑 여기 시작하는 거랑 여기서 시작하는 게 다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오겠어? 똑같이 나와.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우리는 요거랑 요거랑 그 다음에 하나 가운데서 시작해. 요것만 세시면 돼. 나머지 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 하나는 니들이 유추가 되니? 어떻게 나올지? 난 안 되거든? 셌어. 난. 요거 세 개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셌어. 알겠지? 그럼 하다 보면 여기서 출발하면 아예 안 돼. 경우의 수가 한 개도 안 돼. 결론적으로 뭐만 세면 되냐면 요거랑 요것만 세면 돼. 근데 이건 결과로 쪽이야. 궁금하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문제는 되게 간단하죠. 그죠? 왜요? 아니 근데 이런 문제가 대치동에서 선생님 저건 대치동 문제라면서요. 이 동네에서도 이런 비스무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냥 뭐 해야 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야 끝나는. 뭔 말인지 이해돼? 너네가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이걸 시험장에서 일일이 셀 시간이 안 남을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이거 세면 누구나 풀어요. 야 막말로 저기 B반 애들 데려놓고 야 이거 풀어봐 그러면 그냥 물론 그냥 다 세겠지. 그치? 시간을 무한정 줬어. 한 50분 줬어. 그리고 이거 한 문제만 풀어봐. 그럼 너 내가 서울대 붙여줄게. 그러면 이제 걔 풀겠어 안 풀겠어? 목숨으로 풀겠지. 그치? 그냥 걔네가 이걸 다 세잖아? 걔도 맞춰.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오히려 상위권 애들이 이런 걸 잘 못 맞춰. 왜? 다른 걸 푸느라 시간을 써야 되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이런 문제는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나아. 다른 데서 시간을 확보할 자신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세야 될 것 같은데 하면 그냥 일단 넘기세요. 그리고 언제 하는 거야? 맨 마지막에 혹시나 시간이 남으면. 그러면 재수 좋으면 맞추는 거고 하나 잘못했으면 뭐 틀려야죠. 근데 이런 문제가 내가 생각할 경우에서 제일 빡센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 문제 자체도 짜증나지만 이 문제 외적으로도 시간을 확보를 하는 능력이 있어요. 안 그러면 못 풀어요. 아시겠죠? 이건 학기 중에만 다룰 겁니다. 오케이?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들고는 있는데 여기는 일부러 뺐어요. 그냥 노가다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원리? 일단 어디 있어요? 세는데 원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치? 자, 요거에 뭐야? 편린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교란순위는 워낙 자주 나오니까 그냥 외워놓고 쓰는 거고. 그렇지? 다 되셨죠? 이게 제일 어려워요. 경우의 수에. 어렵다기보다 제일 거지 같아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면 개나서는 다 푸는 문제거든. 초등학생들도 풀 수 있어. 진짜로 이 문제는. 그지? 초등학생들 에헤헤헤 하면서 풀려요. 그죠? 문제는 우리한테 시간이 없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색칠 문제하고 경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피자 시켜놓을게. 알겠지? 자, 색칠 문제입니다. 사색 문제. 이게 시험에 더럽게 자주 나오는데 나름 재밌는 얘기가 있어. 재밌는 얘기. 오늘 사색 문제 이거 알아? 이게 뭐냐면 세상에 지도들이 있잖아. 그치? 근데 지도들을 지금부터 설명할 규칙으로 색칠을 할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오케이? 찾니? 자, 요런 지도 색칠을 하고 싶은데 요 지도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색칠하는데 이제 대신에 똑같은 색을 중복해서 써도 돼요. 근데 인접한 영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애는 구별을 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고 싶어. 이해돼? 그러면 세상 모든 지도를 색칠을 하는데 방금과 같은 규칙으로 색칠하는데 색이 최소한 몇 가지 필요해? 답이 나와있죠? 4개만 있으면 세상 모든 지도를 이웃에 있는 영역은 색깔 다르게 가면서 다 색칠할 수 있다. 신기하다. 그치? 근데 이게 뒷내용이 되게 재밌는데 이게 세계에서 최초로
증명을 하는데 수학적 증명을 하는데 컴퓨터를 활용하면 돼. 컴퓨터. 실제로 이게 최초예요. 이걸 증명하는데 마지막 계산 파트를 사람이 하지 않았어요. 컴퓨터한테 짬 때려버렸어요. 한 몇백 가지 지도를 색칠을 해야 되거든. 마지막에 최대한 간추를 놓고 이 몇백 가지 지도 안에서 몇백 가지였던 거야. 몇백 가지 지도로 간추려 놨는데 이걸 사람이 일일이 다 색칠하기가 귀찮은 거야. 마지막 작업을 야 컴퓨터야 네가 해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컴퓨터가 색칠을 했더니 몇 시간 걸렸대지. 그때 당시엔 컴퓨터 사양이 안 좋아가지고 48시간 정도 계산을 했대요. 그 정도 계산해서 계산 끝. 다 됩니다. 주인님 해가지고 이제 증명 완료. 그렇게 증명이 끝난 세계 최초의 명제야 이게. 근데 그래서 수학자들이 컴퓨터를 안 쓰고 증명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아직 컴퓨터를 안 쓰고 증명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나는 대학교 수업 시간 때 들었던 것 같아.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자, 근데 아무튼 이 사색 문제는 그래서 방금과 같은 규칙으로 색을 칠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바로 옆에 인접한 영역은 어떻게 하는 거야? 색칠을 다르게 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면 232페이지에 1번 같은 거예요. 이건 나오는 그림이 워낙 다양해서 이렇게 돼. 맞지? 비슷하게 그렸어. 구도는 비슷하지? 그지? 자, 여기를 5가지 색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칠할 건데 한 가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지간하면 어디부터 색칠하는 게 좋을까? 네, 가운데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놈부터 색칠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디부터? 여기부터. 자, 여기에서 칠할 수 있는 색 몇 가지야? 5가지. 5 곱하기. 됐니? 자, 그럼 여긴 칠할 수 있는 색이 몇 가지야? 몇 가지? 4가지. 여기랑은 다르게 칠해야 되니까. 맞지? 그럼 여긴 몇 가지야? 3가지. 왜? 여기랑은 다른 색을 써야 돼. 맞죠? 여기 몇 가지야? 3가지. 여기 몇 가지야? 3가지. 끝. 계산 니들이. 자, 이건 간단한 유형. 2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 도형을 색칠을 할 거래요. 자, 요걸 색칠을 할 건데, 자, 4가지 색을 사용을 할 거래. 맞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색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야? 4가지. 4 곱하기. 아니, 자, 여기 색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야? 3가지. 선생님, 여기부터 하면 상관없어요. 네. 3가지. 자, 여기 색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여기 색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2가지. 자, 여기 색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자, 하면 어때? 틀렸습니다. 계산해보세요. 얼마예요? 48이야? 48이라고? 잠깐만. 96 아니야? 그치? 마지막이 1 아니냐고? 자, 맞아요. 마지막이 정확히 말하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어요. 왜? 똑같은 색을 뭐 해도 된다 그랬어? 중복해서 써도 된다 그랬잖아. 맞지? 그럼 봐봐. 예를 들면 색깔을 그냥 A, B, C, D라고 해볼게. 괜찮니? 자, 여기 A 칠했어. 여기 B 칠했어. 여기 C 칠했어. 여기 D 칠했어. 자,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C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칠할 수도 있지 않겠니? 똑같은 색을 중복해서 쓸 수도 있다 그랬잖아. 여기다 또 무슨 색깔을 칠할 수 있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란 거야? C랑 D 2개잖아. 맞죠? 경우의 수가 어때요? 다르게 나오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리해. 케이스. 오케이? 자, 누구만 유의하면 돼? 다른 건 괜찮아. 근데 맨 마지막 한 칠할 땐 항상 그래서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얘랑 얘가 어떨 때랑 색이 같을 때랑 얘랑 얘가 색이 어떨 때
다를 대로 분리를 해서 세셔야 돼요. 이게 덧셈으로 푸는 거예요. 알겠지? 됐니? 그러면 이렇게 세는 게 맞아. 처음에 당연히 가운데는 네 가지 색 중에 하나가 오는 거지. 맞지? 자, 여기 세 가지 색 중에 하나가 올 거야. 맞지? 자, 여기는 두 가지 색 중에 하나가 오는 거야. 자, 근데 마지막 전 이 칸을 칠할 때 케이스를 두 개로 분류를 하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자, 얘랑 색이 어떨 때랑 같을 때랑 쟤랑 색이 어떨 때 다를 때로 분리해서 되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얘랑 색이 같아. 자, 그럼 여기 있는 색 그대로 끌어다 써야 되니까 1 곱하기. 맞지? 1 곱하기 생략하셔도 돼요. 근데 처음이니까 의미 살리려고 써준 거예요. 오케이? 자, 색이 같으면 여기 올 수 있는 색이 이제 몇 가지예요? 두 가지 곱하기 2입니다. 자, 더하기. 자, 여기 만약에 색이 달라. 그럼 여기랑도 달라야 되고 여기랑도 달라야 되지. 그지? 그럼 쓸 수 있는 색이 몇 가지야? 한 가지. 맞죠? 여러분 당연히 색깔의 개수가 늘어나면 저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한 개, 여기 색이 서로 달랐어. 여기 D가 왔다는 뜻이겠지, 그지? 자,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색은 몇 가지밖에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계산 얼마예요? 3. 24 곱하기 3 얼마? 72. 답이 1번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낚이기 딱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덧셈으로 푸는 거. 오케이? 자, 근데 그냥 선생님 이거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그냥 뭐였어? 4, 3, 4, 3, 2, 2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해놓고요. 마지막에 2 곱하고요. 그죠? 그냥 둘 중에 하나 왔다고 치고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긴 거야? 맨 마지막만. 이러면 가능성이 뭐가 생겨? 얘랑은 확실히 다르게 하기 위해서 곱하기 2라는 거야. 맞지? 근데 이때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얘랑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겼어? 그치? 같은 경우가 생긴 거지. 맞지? 얘랑 같은 것만 생각 빼면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안 될 이유가 없죠. 자, 그럼 얘랑 색이 같은 경우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해주고 세줘도 돼. 아까랑 어때요? 계속 그리고 똑같지 않니? 그러니까 덧셈 뺄셈은 선택이야 항상. 알겠지? 얘는 덧셈을 하나 뺄셈을 하나 계산 과정이 진짜 거의 달라질 게 없어. 이거 뭔 말인지 이해돼? 빼기 이런 거. 됐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온다고 한 거야? A, B, C. 여기 A, B, C, D 했으면 내가 여기다가 그냥 B 또는 D가 왔다고 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만약에 B가 왔어. 그럼 여기 뭐 또는 뭐가 왔다고 한 거야? C 또는 D가 왔다고 한 거야. 맞지? 그럼 이 중에 안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뭐? B가 온 거, 같아진 거. 맞지? 이것만 제거해버린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이건 취향이에요. 보면 알겠지만 계산 길이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편한 걸로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대부분 두 번째가 더 생각해내기 어려워하더라고. 그냥 나누세요. 그래서 그냥 난 더해서 푸는 걸 추천할게. 알겠지? 더하면 헷갈릴 여지도 없어. 그죠? 자, 그럼 하나만 더. 이거 쉬자. 3번. 자, 그 6개. 아, 여기 있대. 자, A, B, C, D, E, F. 여기다가 5가지 색을 칠할 건데, 자, 서로 다른 색을 칠할 거래. 그지? 근데 여기 특수한 조건이 붙어 있어. 뭐랑 뭐에는 똑같은 색을 칠할 거래? A랑 F에 똑같은 색을 칠할 거래. 그지? A랑 F에 똑같은 색을 칠하니까 여기랑 여기에 어떤 색을 칠할지부터 먼저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저기에 쓸 수 있는 색 몇 가지 중에 하나야? 5 곱하기. 괜찮니?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색부터 할까? 여기 올 수 있는 것부터 할까? 어디부터 할까? 여기부터 해볼까? 인접한 데가 많은 것부터 하는 게 나아. 알겠지?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야? 4가지.
맞는가? 자,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야? 3가지. 맞는가? 3가지. 여기랑 달라야 되고 여기랑 달라야 돼. 맞죠? 3가지. 자, 여기 올 수 있는 색깔도 몇 가지? 3가지. 자, 여기 올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3가지. 하면 끝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가끔 문제가 그냥 혹시나 해서 해주는 얘기야. 이제 가끔 시험 문제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나오면요. 이게 뭔 조건을 이렇게 많이 붙여줬죠? 이거 되게 오히려 반대예요. AF가 같다는 조건이 없으면 이게 지옥 같은 문제로 변해거든요. 계산이 말도 안 돼요. 자, 보세요. 만약 이거 AF가 같다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요 칸을 칠하고 싶어. 알겠지? 성신여고가 딱 한 번 낸 적이 있고 이걸 칠하고 싶어. 똑같은 규칙 똑같은 색 여러 번 써도 되나 인접한 경우만 다르게 색칠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야? 여기부터 칠해볼까? 5개? 자, 여기 올 수 있는 거 여기부터 해볼까? 4개. 자, 그 다음에 어디 해볼까? 여기 해볼까? 여기 몇 개? 4개. 왜냐면 여기가 이거는 색칠이 안 돼 있잖아. 맞지? 4개. 그러면 이렇게 나눠야 돼. 여기를 색칠을 하려면 여기랑 여기랑 어떨 때랑 같을 때랑 여기랑 여기가 어떨 때 다를 때 경우의 수가 달라집니다. 나누셔야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색칠을 합니다. 맞습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 몇 개냐? 4개겠죠? 그럼 또 여기 마지막 칸 색칠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얘랑 얘랑 같을 때 얘랑 얘랑 다를 때로 나누셔야 돼. 근데 아까 얘랑 얘랑도 나눠야 됐잖아. 맞지? 그럼 얘네 셋이 같을 때 둘 다르고 하나 같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켜있을 때 다 분류하셔야 돼. 장난치냐? 시부해. 그지? 그래서 AF가 같다고 정해주고 시작한 거야. 저 정도 노가다는 니들한테 시키기 싫었어가지고. 뭔 말인지 이해되니? 가끔 문제 풀다 보면 저 케이스 분류가 진짜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이 색칠 문제가. 그죠? 근데 그건 그냥 재수가 없는 거고 그냥 틀리세요. 아시겠죠? 깔끔하게 틀리시면 돼요. 포기? 오케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것까지 맞출 역량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포기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런 문제는 진짜 전교에서 한 명도 똑바로 시간에 풀어서 못 맞춰. 거의. 그치? 그러니까 얘는 영역이 다르다니까. 이 문제만 풀라 그러면 시간 무한정으로 주면 풀 수 있지. 까짓 케이스 분류 계속 해당해서 풀면 되니까. 그치? 뭐 6개, 7개 분류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거 말고 우리 다른 문제도 풀어야 되잖아. 그치? 다른 문제는 풀 시간이 없어. 여기다 시간을 쏟아부으면. 그럴 바에 차라리 다른 거 한 2-3개 더 맞추고 이거 하나 틀리는 게 나아. 뭔 말인지 납득되셨죠? 얘는 AF가 같다는 게 오히려 친절한 버전이야. 오케이. 이거 AF가 같다는 거 없이 나오면 딱 한 번 봤는데 진짜 계산 개복잡해요. 케이스 6개 나오고 그거 일일이 다 계산돼요. 심지어 계산 결과도 비슷한 것도 없어. 다 달라. 시그래. 그래가지고 6개 다 계산해서 답는 거 이게 맞나 했더니 해설지에 똑같이 그래서가지고 개빡쳤던 기억이 나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경험에서 끝났습니다. 와. 자, 잠깐 쉬었다가 그동안 나 피자 좀 시켜놓고 우리 뒷내용 해봅시다.